이민수의 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사실은 뭐 머스트헤브로 가져가야 될 섹터잖아요. 뭐 네, 얘가 그렇죠. 갔다가 좀 쉬면 제가 가고 그렇지만 네. 놓칠 수 없는 섹터가 반도체이고 뭐 결국 삼성전자 실적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모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뭐 서프라이즈예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네. 저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뭐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 뭐 이번 달 이제 말일 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자세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 거기에 뭐 세부별로 나올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잠정 실적은 74조. 그러니까 작년 매출? 동기 대비 네. 23.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0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14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컨센이 보였습니다. 한 8조 2, 3천억이었잖아요. 네, 8조 3천억 정도 지금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예. 뭐 크게 회복 넘어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장 컨센하고 비슷합니다. 시장 컨센이 73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을 했고요. 특히 특히 분기 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거는 2022년 3분기 이후에 지금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실적이 좋아졌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사업부, 이제 DS 사업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실적 회복세가 빠르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DS 사업부의 영업이익 규모로 지금 뭐 시장에서 추정하기에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 이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작년 2분기에 적자가 4조 3천억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10조 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분기 영업이익 1조 9천억보다도 한 2배 이상 지금 확대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S 사업부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이제 실적 증가분이 이제 예상이 됐었던 거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재고 자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재고 가치에 대한 상승분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업황 안 좋을 땐 재고가 골머리 아픈데 그죠? 네. 아픈 손가락인데 네. 막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죠? 가격 올라가고 쇼트지 나면 네. 걔가 효자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효자가 되는 거죠. 예, 예. 또 여기에 또 환율까지 계속 그렇죠. 지금 뭐 예. 워낙 약세를 했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네. 영업이익을 좀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 HBM이 뭐 다른 쪽으로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HBM을 아직 납품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수익이 높잖아요, 그죠? 이쪽도 네,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차피 삼성전자인데 엔비디아에 납품하겠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루머가 한번 나올 때마다 주가도 예. 그거에 따라 출렁거림이 이제 심하게 발생할 이건 수밖에 페일할 없다. 수가 없 시기의 문제죠. 페일할 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급한데 뭐. 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쉽게 해서 만약 지금 삼성이 못 만들면 네. 지금 그 AI 칩에 대한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이 뭐 더 확대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HBM3E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뭐 상황에서 뭐 9만 전자 이상 뭐 쉽게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수출 데이터 나온 것도 결국은 반도체가 좋았죠.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계속 지금 올해 들어 이제 그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네.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뭐 월별 이제 수출액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 같은 경우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꾸준하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반도체 가격도 계속 좋은 그런 얼마나 흐름을 오른 보이고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뭐 네. 지금 고정 가격 기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작년 이제 9월 달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는 2분기 때는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랜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이제 지금 증가 이런 그 반도체 가격의 이제 호황으로 인해서 관련된 그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세는 지금보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을 봤고요. 기업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도 이제 워낙 사실은 글로벌 AI 반도체 그 상승세 동참을 못했고 네. 그동안도 몇 차례 이제 삼성전자 차례하면서 얘도 몇 번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네, 그죠. 그렇죠. 그동안 하이닉스 남이반도체 막 더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느냐 이렇게 여쭤보기 좀 민망해요. 하도 여러 번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허들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SK 하이닉스와 이제 엔비디아의 AI 이제 연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소외가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만전자 안착은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자금력, 그다음에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HBM3E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3E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 포지션을 더 이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허들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게 파운드리가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실적이 잘 생각만큼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운드리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TSMC가 뭐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1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2%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적으로 봐도 60%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 물론 이제 다른 업체와는 보다 이제 2등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밑에 업체들이 이제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주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예. 그런 이제 회사의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삼성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그 차이나 월이 있다라고 해도 외부에서 보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기네 그렇죠. 기술이 예. 딴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물량을 발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 어려움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고요. 떼야 된다니까요, 파운드리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떼야 되는데. 네, 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회사도 안 떼고 싶겠어. 구조조정 하고 싶은데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딱 해서 하면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고 네. 그건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이 뭐 굉장히 미세 공정은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네. 결국 뭐 수율이나 이게 양산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미세 공정이 되면 수익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네, 그나마 이제 수율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문제는 수율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의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TSMC와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점은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 패키징이라고 하는 네. 지금 코어스 그쪽 부분에 요즘 패키징이 핵심이잖아요. 네. 공정이.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기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TSMC의 이제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좀 빨리 이제 쫓아가야만 지금보다는 좀 더 빅테크로부터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실적이 여기도 계속 좋아지니까 그죠? 네. 하이닉스 실적은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지금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에 한 5조 1천억 정도 지금 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큰 폭의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뭐 큰 폭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3E에 대한 D램이 이제 2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는 뭐 독점적인 그런 이제 시장 지배의 뭐 점유율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부분의 영업이익은 계속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뭐 계속 좋은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HBM3E의 시장 계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은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지금과 같은 수준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 매출은 좀 더 확대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 폭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뭐 언제 진입하느냐를 좀 확인하시고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그 어쨌든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돌아서면 몇 년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그렇죠. 뭐 또 안 좋을 때는 몇 년 가는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수요량이나 혹은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나요? 네,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예.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네. 이제 화면에서도 그랬고요. 맞아요. 뭐 지금 네. 이제 레거시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가장 그 데이터로는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게 이제 대만의 트랜스포스라는 업체가 이제 네. 내놓는 전망치인데요. 레거시 반도체 이제 3분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도 지금 D램 같은 경우 뭐 15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 3분기에도 한 3에서 8%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버 관련 제품들은 뭐 10% 가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낸드 프레시 가격도 지금 뭐 한 20에서 그러니까 2분기에 한 20% 올랐는데 아마 3분기에도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이나 올라가는 폭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스가 이제 예상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는 아마 4분기 정도가 되면 일단 수요량이 공급량을 앞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아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괜찮을 것인가?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 밖에 다른 것이냐?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예. 저거 일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 이제 전공정 업체도 이제 같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작년에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감산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화된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뭐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딸린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의 이제 공급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와 일맥상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공정 업체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한 뭐 반도체 주가 빠지고 가격 떨어지면서 뭐 감산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초입니까? 뭐 네. 재작년입니까? 막 감산하는 게 삼성전자 안 한다. 네. 감산 얘기 꺼내지로 네. 말아 그러다가 결국 감산 얘기 꺼내면서 감산했죠. 그때부터 돌아. 네,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생각하는 거 어쨌든 막 죽어라 할 때가 투자 기회예요, 그죠? 지나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동률이 작년에 네. 뭐 지금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가동률 한 8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정상화가 되고 이제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100%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네. HBM이나 전공정. 기업으로는 좀 눈여겨볼 기업. 네, 하나 말씀해 뭐 아까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뭐 네. 가장 먼저 보셔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 외에 이제 KC텍이라는 회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연마 장비를 이제 만드는 CMP라는 이제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CMP 장비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반도체 이제 표면, 그러니까 여러 층을 이제 만들 때 네, 그 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평판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HBM 같은 경우도 계속 적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낸드 플래시도 적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층화가 많이 될수록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사화돼도 또 이제 적층 이런 이제 연마는 이제 횟수가 좀 증가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20나노 이제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20나노 기준으로 보면 한 5번 정도 이제 CMP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5나노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 장비를 19번을 사용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장비 이제 사용을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것도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이제 계속 교체 수요가 그렇겠죠. 발생할 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조금 이게 네. 대표적인 삼성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예. 대표적인 이제 예, 삼성의 예, 아이들이죠. 예. 특히 뭐 삼성에서 HBM3E를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그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 뭐 상당한 이제 이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원자 현미경을 제조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접어들수록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특히 지금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HBM3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본딩, TC 본딩이 네. 그 이제 HBM4로 넘어 4나 아니면 4 쪽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바뀌게 예.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본딩에 아마 이런 그 원자 현미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어쨌거나 네, 어느 시기에 어떤 섹터로 좀 집중을 하느냐의 문제지 네. 반도체는 이제 뭐 끝났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뭐 맞아요. 전체 수출의 뭐 30%가 반도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반도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반도체 전략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